드디어 옥시부인전 11/12화가 공개되었는데 태영이 김소혜와 마주하면서 충격적인 엔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김소혜가 환한 미소와 함께 태영에게 반갑다 구더가라고 인사를 건네는 모습은 많은 분들을 소름돋게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12화의 엔딩과는 달리 공개된 스틸컷에서는 태영을 앞에 두고 김소혜가 인상을 쓰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측해보자면 13화 초반에는 태영이 사람을 착각한 것 같다고 발뺌하자 김소혜가 이에 대해 거짓말치지 말라고 성질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은 태영이 발뺌하면서 위기를 모면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기점으로 김소혜가 태영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청소년을 들쑤시고 다니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죠. 한편 12화에서 도겸과 미령이 떠나는 장면에서는 삿갓을 쓴 사내가 멀리서 태영 식구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바로 윤겸으로 보이며 제가 지난 리뷰에서 예측했던 것처럼 데이를 위해서 다시 청소년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컨대 윤겸이 드라마 전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공개된 예고편뿐만 아니라 윤겸의 행동에 대해 분석해보며 앞으로 옥시부인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시부인전 13화 예고편의 시작은 태영, 천승희, 만석 그리고 막심이 야밤에 한방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과 함께 시작합니다. 막심은 동네방네 막 후비고 다니는데 뭔 수를 내야지 않겠냐고 말하는데요. 이로 보아 김소혜는 태영이 노비인 구덕이라는 사실을 여기저기 알리고 다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김소혜는 자모당의 1인자인 김씨 부인을 찾아가는데요. 김소혜는 김씨 부인에게 청소년 사람들이 모두 태영에게 속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죠. 이로써 태영이 사실 노비 구덕이었다는 소문이 청소년에 퍼질 것 같은데요. 이뿐만 아니라 새 영감으로 온 사람이 바로 김소혜의 아버지 김낙수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태영이 점점 위기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소혜와 김낙수가 서로 웃으며 행복해 보이는 모습과 동시에 막심이 김소혜의 여성 노비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비춰졌는데요. 막심이 그런 표정을 지었던 이유는 김소혜의 노비가 거동이 불편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1화에서 김소혜가 그녀의 여성 노비를 불구로 만들어 절뚝이로 만들었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노비의 남편의 혀를 자르고 그의 얼굴에 낙인까지 찍어버렸죠. 이는 예상컨대 김소혜가 구덕이가 자신에게 똥물을 뿌리고 도망간 것에 대한 분노를 그녀의 노비에게 분풀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성 노비가 절뚝거리는 모습으로 김소혜의 분노의 정도가 굉장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만큼 태영이 노비 출신이라는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 태영이 죽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영이 위험에 처하지 않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김씨 부인이죠. 예고편에서는 태영이 한밤중에 김씨 부인을 찾아가는데요. 태영은 김씨 부인에게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이를 들은 김씨 부인은 일이 들쑤시다가 증자라도 나오면 자넨 죽게 될 것이라며 노비 출신인 태영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걱정하죠. 따라서 13화에서는 태영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진짜 신분을 숨기려는 과정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박준기 대감 때문인데요. 박준기 대감은 자신이 금을 빼돌리는 것을 태영이 고발하여 피해를 봤었죠. 이뿐만 아니라 이제 박준기 대감은 김소혜의 남편이기 때문에 태영을 잡아달라는 김소혜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무조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고편에서 박준기 대감은 김낙수와 대화하는 모습이 비춰지는데요. 박준기 대감은 김낙수에게 의금부와 닿아 있는 연인이 그걸 약점으로 지려는 것뿐이라고 말하죠. 의금부는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죄인을 신문, 재판하는 특별사법관청인데요. 의금부와 닿아 있다는 게 도대체 태영에게 어떤 약점으로 작용할지 의문이 듭니다. 조심스럽게 예상해보자면 태영이 조선의 변호사인 외지부이기 때문에 대법원과 같은 의금부와 연이 닿아 있다고 말한 것 같고, 만약에 태영이 노비라는 점이 발각되면 노비가 외지부 행세를 하게 된 것이니 그녀는 바로 처형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약점으로 잡는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맥락상 박준기는 옥태영의 약점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태영을 절벽 끝으로 몰아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예고편의 대사에서는 천승희가 판을 벌려보자고 하는데요. 예고편 설명에서는 태영이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천승희는 태영을 지키기 위한 연극을 기획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판을 벌려보자는 말은 연극을 기획하자는 뜻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극에는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창작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인데요. 천승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태영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이죠. 이 메시지는 두 가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첫 번째는 태영의 인생입니다. 태영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 청에서 자랐으며 청소년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를 잃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외지부가 되었다는 인생을 연극으로 풀어낸다면 태영이 노비라는 소문을 잠재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김낙수와 김소희의 악행인데요. 두 모녀가 노비와 백성들을 하찮게 여기고 극악무도한 만행을 일삼았다는 이야기를 연극으로 풀어낸다면 청소년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겠죠. 천승희가 연극을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이 됐든 간에 오랜만에 천승희의 연극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고편의 대사에서는 천승희가 구성은 완벽한데 배우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이 배우에는 도끼와 막심이가 나서지 않을까 싶죠. 12화에서는 도끼가 막심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둘은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연극을 하면서 흥미로운 케미를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예고편에서는 천승희가 여러 남성들과 함께 지도를 살펴보는 장면이 비춰졌는데요. 그런데 지도 위에는 여러 깃발들이 놓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책상 끄트머리에는 한 남성의 몽타주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상해보자면 이 몽타주는 구더기의 아버지 개주기로 보입니다. 지난 11화 엔딩에서는 천승희가 개주기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의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13화에서는 이를 더 자세히 다룰 것으로 보이며 이 말인즉슨 개주기를 찾는 게 드라마 전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예고편에서는 야심한 밤에 김소혜가 정체 모를 두 사내와 마주한 모습이 비춰졌는데요. 이 사내들이 김소혜에게 태영의 약점을 일러바치거나 혹은 김소혜가 이들에게 태영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건 13화가 공개되어야 알겠지만 김소혜의 살기가 점점 더 태영에게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어서 예고편의 대사에서는 태영이 아무래도 만나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데요. 대사에서는 주어가 빠졌지만 예고편 영상의 설명에는 태영이 현감이 된 김낙수를 찾아가 정면 돌파를 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영은 혼자가 아니라 천승희와 함께 김낙수를 찾아가는데요. 그런데 그 공간에는 박준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김씨 부인과 홍씨 부인까지 있었죠. 이로 보아 청소년의 주요 인물들이 한데 모여 태영이 노비라는 소문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모양이죠.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공간에서 태영이 김낙수에게 그 노비가 저와 그리도 닮았냐고 묻는데요. 그러자 김낙수는 일어서서 태영에게 다가가기 시작하죠. 태영은 자신을 훑어보는 김낙수를 긴장한 기색이 가득한 표정으로 바라보는데요. 해당 장면이 13화의 주요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예고편의 마지막에는 사랑스러운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태영과 천승희가 야심한 밤에 맛있는 안주와 함께 술을 한잔하고 있죠. 그런데 예고편의 대사에서는 태영이 천승희에게 서방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말했냐고 말합니다. 태영과 천승희의 관계에서 이 대사가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큰데요. 11화에서 태영은 천승희에게 제가 약해지는 게 겁이 나고 기댈 곳이 생기는 게 싫다며 같이 있으면 너무 신경이 쓰인다고 말하죠. 그리고 감정에 휩쓸려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해버리는데요. 차라리 안 계실 때가 나았다며 저 혼자일 때가 나았다고 말해버리죠. 태영이 이렇게까지 불안해하는 이유는 이때까지 누군가로부터 제대로 사랑받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다가온 행복이 다시 사라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영은 모진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을 바라봐주는 천승희 덕분에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지 점점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12화에서는 태영이 용기를 내 볼뽀뽀를 하며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13화에서는 천승희에게 사랑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하기까지 하는 것으로 보아 태영은 과거에 자신의 신분이 들킬까 두려워하며 천승희를 밀어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자신의 사랑을 위해 적극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는 천승희가 입으로 촛불을 끈 뒤 태영의 이마에 뽀뽀를 하고 자신의 입술을 태영의 입술에 갖다 대면서 예고편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옥시 부인전은 4화만 남겨둔 상황으로 이번 주부터 갈등이 본격적으로 고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1화 인트로에서 태영이 돌팔매질을 당하는 상황이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윤겸이 지니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윤겸이 청소년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윤겸은 자신의 대의를 위하여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판단되죠. 조심스럽게 예측해보자면 윤겸은 조선시대의 비리를 파헤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실마리는 박준기 대감의 인물 소개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등장인물 소개에 따르면 박준기 대감은 유이춘 병조판서의 손발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유이춘이라는 작자는 일전에 한번 언급되었는데 김씨 부인이 4화에서 금강을 발견하고도 조정에 고하지 않은 남편을 향해 병판대감의 비리를 뒤집어쓰고 낙향한 걸 잊으셨냐고 말했었죠. 따라서 유이춘이라는 작자는 비리를 자행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조선시대의 병조판서는 오늘날의 국방부 장관으로 군사관계 업무를 총괄하던 병조의 우두머리였는데요. 그런데 병조판서가 군사적인 업무 이외에도 조선의 무역과 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동했었죠. 따라서 윤겸이 유이춘의 비리를 파헤친다면 그의 손발인 박준기까지 무너뜨릴 수 있으며 이는 곧 박준기의 첩인 김소혜까지 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과연 태영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 윤겸은 청소년으로 돌아와 자신이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지 이번 주 방영분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드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